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3페이지죠.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진도 나갔는데, 7조 보겠습니다. 시행령 7조. 복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 5조인데요. 법제 5조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10페이지에 볼까요? 5조가 제목이 뭐야? 청원경찰의 임용 등이고, 그 상황에 보시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그 세 가지 의무가 있죠?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인데 복종 이탈한 것을 비밀로 해라 뭐 이런 건데 의무 암기법이고, 경찰 공무원법상의 그 의무가 뭐야?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가 있었죠. 그걸 준용한다고 했고, 그거 규정한 사항 외에 다시 43페이지 청원경찰 복무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뭐야? 취업 규칙에 따른다 해서, 취업 규칙은요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업장마다 취업 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무에 관해서는 그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조 징계입니다. 우리 보고 있는 게 시행령이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항부터 보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 경찰이 법제 5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게 무슨 말이었어? 그 징계가 누가 하는 거야? 청원주가 원래 하는 거죠. 뭐 근무 태만 한다든가 이런 거, 품위 유지 손상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 경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징계 처분을 직접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 처분은 누가 하는 거야? 청원주가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관할 경찰서장이. 2항 읽어볼까요? 법 제5조의 2, 제2항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 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정직은요, 그 정직이니까 정지하는 거죠.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게 정직인데, 또 정직은 또 보수의 3분의 2를 줄입니다. 하지만 그 감봉 같은 경우 어때?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고, 사항에 보니까 견책은 뭐야? 전과가 무슨 말이지? 전에 있었던 어떤 과오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죠. 그 다음에 중징계는 세 가지였어요. 파면과 해인과 강등이 빠지고 정직입니다. 정직. 이게 중징계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5항도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그럼 징계 규정을 누가 만드는 거야? 청원주가 징계 규정을 제정해서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갖다가 뭐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럼 그만큼 징계 규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신고사항입니다. 근데 날짜가 나오네요. 징계 규정 만들었으니까 일어나서 한번 징계를 받도록 해라. 하죠. 뭐야? 징계 규정 일어나 해봐. 징계 규정 제정되었으니까 일어나. 15일이죠. 그 다음에 6항입니다. 아까 신고 누구한테 했어요? 시도경찰청장한테 했죠. 6항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은 바로 앞에 있는 5항에 따른 징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부터 보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청원경찰의 징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청원주가 있는 겁니다. 틀렸고 2번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의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분의 2를 줄이는 건 정직이고 3분의 1을 줄이는 게 감봉입니다. 틀렸고 3번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징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규정을 제정하는 건 누구였어요? 청원주였죠. 청원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틀렸고 4번입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번이 맞네. 그 다음에 9조입니다. 시행령 9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넘기시고 2항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겁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에서 같이 읽어볼까? 가계보존 수당하고 실비 변상 등으로 하면서 수당의 종류가 두 가지죠.
수당의 종류 두 가지인데 앞에 수당자가 붙었네. 가계 보존 수당, 그 다음 뒤에는 실비 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고시하면 경찰청장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그 재직기간 우리가 전에 배웠죠. 15년 미만이냐 30년 이상이냐 순경이냐 경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앞에서 봤던 거고 10조도 앞에서 본 거죠. 진행하겠습니다. 11조 경력 인정사항인데요.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1조 읽어보겠습니다. 1항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도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1호에 나와 있고 2호는 보니까 군 또는 의무 경찰에 복무한 경력이다. 3호 수의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 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서 청원 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그럼 그 직무가 무슨 말이야? 앞에서 수의나 경비원이나 감시원으로 종사한 경력도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4호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원 경찰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이거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상근이야 비상근이야?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호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청원경찰이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관인데 주어가 뭐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죠. 그 승급기관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승급기관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관이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왜니까 무슨 말이야?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가? 청원경찰의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에 다시 한번 주어가 뭐야? 외가 뭐였어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보면 되고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에 뭐에 따른다? 취업 규칙에 따르며 만약 이에 관한 취업 규칙이 없을 때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조심할 것이 2항과 3항 비교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 비교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냐 그 외의 청원경찰에 따라서 2항은 뭐야? 뭘 준용해? 경찰 공무원의 승급 기간을 준용하고 3항은 취업 규칙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이 취업 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이니까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거네. 그 중에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 표현입니다. 문제 1번부터 이제 4번까지가 있는데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한번 채워볼게요. 읽어보실래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에 위주로 한번 볼게요. 청원경찰이 어디에서 근무해? 외죠, 외. 국가나 지자체가 아닙니다. 외에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취업 규칙에 따르며 기억은 취업 규칙이고 이에 관한 취업 규칙이 없을 때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 바로 읽었으니까 바로 답을 찾는 건데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까먹죠.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읽고 바로 문제 푸니까 쉬워 보이는데 그냥 문제만 보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실 때 딱 신경 써가지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경력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거 묻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그 11조형 11조 묻는 거네요.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인정되겠죠. 군 또는 의무 경찰 복무한 경력 인정됩니다. 3번 4번 읽어볼까요? 수의,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아까 그 직무가 뭐였어요? 수의나 경비원이나 감시원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4번에 보니까 질문에 그 한자가 상근이야 비상근이야? 비상근 아니고 뭐야?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경력 산입된다. 답이 4번이네요. 3번에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경찰법령상 A는
군복무를 피하고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다. 지금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군대 경력도 있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그 후 다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면 공급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경력은 그러면 이게 사례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011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수 산정시의 경력 인정에는 청원 경찰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연도가 뭐 몇 년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보니까 군대 갔다 온 경력도 인정되고요. 의무경찰 인정되죠.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인정될 것이고 청원경찰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대를 막 3년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2년 있었다, 그럼 한 5년 인정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군 복무 경력과 청원경찰의 경력을 모두 산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 4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아주 문제가 산입이야? 불산입이야? 불산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네요. 그러니까 산입되는 것이 아닌 걸 묻는 거죠. 군 복무한 경력은 산입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넣는 것이고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의무경찰 인정되죠. 청경찰로 임용돼서 근무한 경력 인정됩니다. 4번에 보니까 또 비상근 나왔죠.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경찰에 대해서 지자체의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조입니다. 법 6조를 가지고 이제 시행령에서 본 건데 법 6조 되게 중요했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법 6조가 중요했다. 17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청원 경찰 경비가 6조고 1항은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청원 경찰은 어떤 청원 경찰이야?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다. 2항은 뭐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시면 거기 2항에는 보수라고 나왔죠? 그 보수는 바로 6조의 1항의 1호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복비나 교육비나 보상금, 퇴직금은 당연히 1항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한정해서는 2항을 따라가서 재직기간을 감안해서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1항 따라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다시 45페이지 12조 청원경찰 경비 고시 등이다. 1항 법 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니까 뭐야? 보상금, 퇴직금 제외한 봉급수당, 피복비,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지급 방법 또는 납부 방법이니까 어떤 세밀한 거죠. 절차에 관련된 거니까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행안부령은 시행 규칙인데 보통 뭐 절차, 방법 이런 겁니다. 이 항 한번 읽어볼까요?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청원 경찰 경비의 최저 부담 기준액 및 부담 기준액은 경찰 공무원 중 한 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강의할 때 17페이지에 6조 3항에다가 12월자 쓰라고 해놨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8조인데 앞에서 본 거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시행규칙 8조에 그 3호 보죠.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거죠. 언제? 입교 3일 입교 3일 전까지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지 그 청원 경찰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받을 때는 그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낸다. 그다음 이제 보상금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보상금 눈으로 한번 봅니다. 눈으로 한번 봅니다. 14조 복제입니다. 이것도 우리 얼마 전에 봤죠? 복제. 특히 그 2항 볼까요?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은 복제를 어떻게 나눴어요? 복제 장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장부인데 제복, 장구, 부속물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3항에 보니까 특수복장에 대해서는 뭐 시도경찰청장의 승인까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게 15조입니다. 15조 16조 보죠. 15조와 16조입니다. 15조 제목이 분사기 휴대죠. 분사기 휴대입니다. 16조가 무기 휴대입니다.
1000번호 조문이니까 잘 보겠습니다. 15조. 015조입니다. 46페이지에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이거 법률이 좀 특이하네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법률이죠. 총포 들어갑니다. 총포. 도검, 칼인가요?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법률에 따른 분사기입니다. 분사기.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다시 한번 분사기는 허가사항입니다. 분사기 소지 허가. 분사기는 소지 허가. 세 번 읽어볼게요. 분사기의 소지 허가. 외우실 때 분사기의 소지 허가라고 읽을게요. 근데 이 법률이 뭐냐?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인데 거기에 분사기가 들어가고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청원 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분사기는 시도 경찰청장에 이게 안 들어가요. 법이 들어가요. 법. 무슨 말이야? 더 세 약해? 세죠. 법률을 근거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청원주는요.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상의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청원 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요 조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휴대 갑니다. 16조. 청원주가 법제 8조 2항에 따라서 청원 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거 우리가 법 8조에서 뭐였어요? 무기 휴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을 때 법 8조에서 뭐라고 했었지? 시도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이제 누가 하는 거야? 시도 경찰청장이 하는 거지?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법 8조 한번 찾아가 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8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인데 25페이지 8조 2항이죠. 시도 경찰청장은 청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 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요 조문이고요. 그 다음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시행령입니다. 무기 휴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갑니다. 46페이지. 공부하실 때 법 8조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항. 청원주가 법 8조 2항에 따라서 청원 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이제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누가 해준다? 시도 경찰청장이 또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대여를 받는 거죠. 2항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 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은 시도 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의 기부 체납된 무기 한정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해서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휴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청원주에 신청이 있어야 돼서 무기에 대해서는 야, 내가 필요하니까 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야 돼. 누구의 신청? 청원주에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무기를 휴대하게 하는 겁니다. 3항에 보죠.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누가 대여해 주는 거야? 시도 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해 준 거죠. 근데 대여했는데 이 무기가 무슨 무기다?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입니다.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 경찰의 무기 관리 상황을 매월 매주 수시로. 이게 왜 중요하냐? 무기는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기에 대해서는 매주 매월이 없습니다. 수시로.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색깔펜 한번 칠해볼게요.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누가? 경찰서장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무기는 수시로 점검해라.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안부령이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 다시 한번 무기관리
수칙. 이 수칙은 어디에 있다? 시행규칙인 행정안전부 령에 있습니다. 이 수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읽다 말았죠. 그게 시행규칙 16조입니다. 밑에 있죠.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 관리 수칙 시행규칙 16조를 지금 공부하면 다음에 시행규칙 파트에서 공부를 좀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볼 건데, 지금 페이지가 46페이지 하단서부터 47, 48페이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쉬지 않고 요거까지 강의한 다음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16조 무기관리 수칙입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일단 그 1항에 보시면 지금 되게 그 밑줄과 뭐 까만 글씨 있죠. 그래서 1항은 좀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읽고 조금 읽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2항과 3항을 먼저 읽을게요. 2항 보겠습니다. 16조에 따라서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지금 2항입니다. 동그라미. 지금 주어가 뭐야? 청원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니까 지금 무기 탄약 누구한테 와 있어? 청원주한테 와 있는 거지. 청원주가 청원 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하겠죠. 항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 퇴근하면 또 받아야 되니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된다. 단서 조항이 있네요.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밑에 보니까 2호가 있죠. 숫자 2자. 이거 2호입니다. 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다시 한번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건 누가 지시하는 거야?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도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할 경찰서장이 수시 점검하면서 또 지시까지 할 수 있나 봐요. 됐죠? 그 다음 2항의 본문은 뭐였어요? 출납 시 준수할 사항이죠. 다음 각호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 준수해야 됩니다. 누가? 청원주가. 그러니까 청원주. 보통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 2항은요, 청원주가 무기나 탄약을 출납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1호부터 읽어보죠.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 누가? 청원주가. 무기 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네. 출납사항 기록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 2호. 소총의 탄약은 일정당 15발 이내. 지금 숫자가 나옵니다. 소총 탄약은 한 정당 15발 이내고요. 그 다음 권총의 탄약은 일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정이라는 게 그 소총 한 정이라고 하죠. 총 한 자루를 한 정이라고 하잖아요. 소총 한 정당, 그 소총이 하나 있으면 탄약이 몇 개 들어가? 15발 이내. 권총이 있으면 그 권총 한 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 출납하라. 먼저 쓰라는 얘기죠. 근데 숫자를 보니까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입니다. 15발의 반이 얼마야? 7.5죠? 그래서 7발로 합니다. 권총은 7발. 또 읽었습니다. 3호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손질을 지시하는 건 누가? 청원주죠. 지금 우리 2항은 전부 주어가 뭐야? 청원주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손질할 때 손질하게 한다. 질자 지읒 들어가죠? 매주입니다. 매주.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매월이 아니고 매주 1회 이상 손질. 매주입니다. 지읒 들어가죠. 4호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수리가 무슨 말이야? 고치는 거죠? 고칠 필요가 있어. 마음 망가졌나 봐.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는 그 목록과 그 수리 목록이죠.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해. 다시 한번.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으면 어떤 무기냐? 그 목록과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리가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요청하냐? 관할 경찰
서장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번만 읽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2번 읽으셔야 됩니다. 몇 번? 한 번 더 읽어 나중에. 사망 보겠습니다.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 경찰입니다. 그럼 사망은 이제 누가 준수할 사항이야? 청원 경찰 본인이 총을 받거나 탄약을 받은 청원 경찰이 준수할 사항입니다. 총 6가지가 있네. 6호까지. 1호부터 보죠.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앞에 총 검사총은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18세 이상인데 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 유튜브 검색이나. 앞에 총, 그 다음에 검사총입니다. 2호 읽어볼까요? 네.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집중하면 안 되죠. 총을 잡았을 때 탄약을 넣으면 안 됩니다. 무기와 탄약을 일반적으로 분리합니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해서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별도로 이제 탄약을 따로 보관하고요. 그다음 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좌로 어깨 걸어야 우로 어깨 걸어야. 좌우는 아시죠? 왼쪽 오른쪽이죠. 여기다 거는 거죠. 이렇게 우로 어깨 걸어 총입니다. 그다음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네, 그 다음에 3호.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어. 그렇죠. 함부로 총을 누구한테 주면 안 되죠. 그 다음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누가 보고 손질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4호.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기본의 기본입니다. 총구 방향은 총구가 무슨 말이야? 탄약이 글로 빠져나가는 게 총구잖아요. 공중으로 향하게 해야 되지 땅바닥으로 하면 딱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향하게 합니다. 저는 군대 육군 갔다 왔습니다. 5호입니다.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네, 무기와 탄약 반납할 때는 손질을 철저히 해서 반납하고 6호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다시 한번 중요한 말 나오네요. 근무 시간 이후죠. 네. 근무 시간이 끝났네요. 이때 무기와 탄약은 누구한테 반납해?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된다. 그러면 좀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또 어떻게 해도 가능해요?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해서 청원주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준수사항인데 무기와 탄약에 대해서 2항은 뭐야? 청원주. 3항은 청원경찰. 그럼 4항은 또 뭔지 볼게요. 청원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다시 한번 청원주가 주어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밑에 보니까 1호부터 5호까지 있죠. 근데 잠깐 보니까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됐거나 뭐 사직 의사를 밝혔거나 이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이 있으면 뭐야? 지체 없이 즉시야. 즉시 회수하래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이야. 징계 대상입니다. 비리가 있어가지고. 2호 형사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즉시 회수합니다. 지급해도 안 되고. 3호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역시 즉시 회수합니다. 가지고 있는 총알이나 총은요. 4호 한번 읽어볼까요? 치매, 감염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저는 사는 게 우울해요. 너 우울해? 그러면 탄약 반납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울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소견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즉시 회수한다. 탄약이나 총을. 5호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비슷한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 않고 근데 특히 사직 의사를 밝혔기만 해도 그냥 즉시 회수네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5항을 보겠습니다. 청원주는 사항에 따라서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별도의 서식지,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 통지해야 된다. 다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와 탄약을 먼저 회수한 후 그 통지서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너한테는 무기와 탄약을 지급 못해 라는 결정 통지서를 원래 줘야 되지만 급하면 먼저 뺏어야 돼요. 그 뜻이고 별 어렵지 않고 6항에 한번 볼까요? 청원주는 사항에 따라 그럼 계속 사항 얘기 나오네요. 청원 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죠.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 아까 즉시 회수죠. 회수한 경우 다시 한번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무기와 탄약을 회수한 경우 그러면 이제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 아니면 회수를 했어. 그런 경우에 며칠?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5회 3회 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누구도 알고 있어. 관할 경찰서장도 이 총알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구나. 청원주한테 즉시 회수가 됐구나. 청원 경찰이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경우는 7일입니다. 7일.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걸 또 암기하셔야 돼요. 7일. 7일 이내에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서 경찰서장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6항, 7항을 좀 헷갈리게 또 출제하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생겨? 야, 이거 뭐 공부하려니까 숫자에 아주 그냥 잔치구나. 이런 생각 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써놓을게. 비교라고. 지금은 보니까 아는 거죠. 시간 지나면 되게 헷갈려요. 써놓으세요. 이렇게 비교라고. 그러면 경찰서장은 이제 청원주가 무기 탄약 회수한 거를 언제 알아? 7일 이내 아는 거죠. 이제 알았어요? 7항 한번 읽어볼게요.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주어가 누가? 경찰서장이죠.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무기 회수했죠. 탄약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던 청원경찰에서 이제 회수를 했죠. 즉시 회수를 했으면 이거를 통보를 해줘요. 며칠? 7일 이내에. 그러면은 경찰서장은 이제 알았죠? 야, 회수가 적정했어? 적정한 거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통보받은 상태에서 14일 따블이지 숫자가. 요때 확인하러 또 나가요. 현장 방문 나가요.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그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이제 주지 않기로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무기 탄약이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며칠 14일 이내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누구한테? 해당 청원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원주가 아니죠. 왜? 원래 청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청원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청원주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청원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8항 한번 갑니다. 청원주는 제사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무슨 말일까? 아까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저 그냥 이제 있을게요. 일할게요. 이렇게 했어? 그럼 소멸하게 된 거죠? 청원 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누가? 청원주가 본인이 즉시 회수했으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뭐 읽었어? 무기관리 수칙에 2항과 3항과 4항, 5항, 6항, 7항, 8항까지 읽었지? 엄청 빨리 읽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1항이거든요. 근데 1항을 지금 또 공부하면 이제 막 섞이니까 1항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 문제 풀었나 이거? 제 문제 안 풀었죠? 네. 우리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 건데 1항 읽고 51페이지에 8번 9번 이렇게 두 개만 풀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문제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당연히 무기와 탄약 지급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탄약과 무기를 지급하면 안 된다 하는 사유 있었죠? 네. 아까 뭐 비위 형사사건 조사 대상 뭐 이런 거 있었나? 그걸 문제 낸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1번.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비리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안 되죠? 사직의사를 밝힌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형사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다. 그다음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문제가 좀 코미디인데 4번 같은 멘트 없었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형사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보시면 어디 있었어요? 4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2호 있었죠? 그래서 1호가 뭐였어요? 비위로 징계 대상. 2호는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죠. 형사사건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형사사건이고, 그 다음에 3호가 사직의사, 4호가 정신질환으로 전문의 인정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됐고, 그 다음 9번 해보죠. 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이니까 지금 이 문제죠? 요거 얘기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한번 가보죠. 1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아, 중요한 건 손질할 때 지읒 들어갔죠?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한다. 누가? 청원주가. 맞네. 2번입니다. 청원주는 사직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면 안 되죠. 3번입니다.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거기까지 맞네요. 네. 그 다음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 요청하는 거 가까운 데서 요청해야 되지. 관할 경찰 서장한테 수리 요청하는 거지. 그 다음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수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해가지고 안에 혹시 탄알이 들어있나까지 검사까지 합니다. 인수인계할 때 또는 반납할 때. 반납이죠. 반납. 책을 잘 쓴다고 했는데 오타가 없을 수 없네. 거기 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이라고 씁니다. 반납. 이 정도는 뭐 좀 애교를 봐주시고 다 제가 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무기관리 수칙에서 1항을 한번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